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랑 그제 저희가 두 종목씩 각각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중에 좀 눈에 띄게 상승 탄력 얻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또 리뷰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그제 팜스토리 소개해 주셨습니다. 수익률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쭉 끌고 가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시 한번 리뷰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링크제네시스에 이어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팜스토리를 이 거래일 전에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곡물 가격과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국제 곡물 가격이 연이은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팜스토리가 오늘 좀 강력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도 조비에 이어서 제가 후속주로 이제 팜스토리를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인도적 지원, 당근책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팜스토리도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수혜주로 세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이제 8% 가까이 좀 상승이 나와주면서요. 한 번에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익절 라인대, 손절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를요. 2,600원 종가상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대로 목표가는 2,830번을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3,1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팜스토리 이렇게 가격 AS 다시 받아봤고요. SGA를 어제 소개해 주셨어요. CBDC 관련주 섹터 내에서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뭐 4.5%까지 치솟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 전일 소개를 해드렸는데 SGA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오늘 8%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고 또 이제 모회사인 SGA가 오늘 4%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섹터에서 삼성전자에서 삼성그룹에서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하면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삼성그룹에서 CBDC 사업, 또 디지털 화폐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보도가 같이 나왔었는데요. 메타버스 쪽에 너무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오늘 CBDC 관련 종목들은 그 메타버스 대비해서 좀 반등폭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섹터의 어떤 상승폭이 조금 반납이 됐을 때 CBDC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좀 4% 가까이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손절 라인대를 약간 좀 상향 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그대로고요. 1차 목표가는 1,57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겠고 돌파 시에 2차 목표가는 1,7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1,350원 라인대로 좀 상향 조치하셔서요. 종가상 1,450원을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1,4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SGA 손절가 1,350원으로 상향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 목요일이고 오늘 또 두 가지 섹터 새롭게 열 텐데요. 첫 번째 순서 어떤 타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섹터는 아마 달릴까 말까에서 처음으로 좀 소개해드리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바로 초고령 사회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 섹터 들고 와 주셨습니다. 이제 노인 인구가 역대 최대로 8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는데 그럼 초고령 사회 섹터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듭니다. 지금은 달리자라고 주셨어요. 근데 초고령 사회 섹터에서는 어떤 종목을 노려야 할지 사실 궁금한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저출산과 이제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유엔에서 이제 고령 인구 비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분류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인구의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로 분류가 되고요. 14%가 넘어가면은 고령 사회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20%가 넘어가면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다음에 2017년 만에 바로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이제 분류가 될 텐데 다른 이제 선진국들에 비해서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정책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초고령 사회 관련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신선한 섹터를 들고 오신 만큼 어떤 종목이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돼요. 종목 그럼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초고령 사회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치매 치료제 관련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두 차례 걸쳐서 소개해드렸던 라파스가 연일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 오늘도 한 10% 가까운 좀 폭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후속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보령제약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령, 보령 약간 네. 어감이 비슷하네요. 보령제약 첫 번째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과연 라파스의 뒤를 네. 이을 수 있을지. 그럼 지금 오늘 섹터에서 대장격으로 볼까요? 네,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는 대안주인데요. 앞으로는 라파스와 함께 가장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령제약 현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제약 현재 3%가량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좀 3%를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18,400원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 모멘텀은? 네, 일단 보령제가 가져온 이유로 체크 포인트를 짚어드릴 텐데 63년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전문 의약품 업체고요.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10위권 안에 드는 기업이고 특히 이젠 항암제 관련해서는요. 국내 제약사 중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과 다르게 안정적인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약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여러분들도 아시는 또 위장약 갤포스가 벌써 출시한 지가 46년이 돼갑니다. 근데 매년 이제 갤포스 매출액만 150억이 넘어가고요. 중국에 진출한 지도 지금 1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매출도 꾸준하게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보령 지역의 실적에 가장 이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1년도에 이제 국내 신약 15호로 고혈압 치료제인 카나브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나브를 중심으로 또 만성 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에 따른 실적이 계속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카나브 중심으로 또 만성 치료제 약품들이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매년 또 영업이익 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령제약 같은 경우가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도 좀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페인 제약사에서 도입한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인 아플라딘이 코로나 치료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글로벌 임상 3상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도입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된 거는 덱타메타손과 그리고 이제 렘데시비르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렘데시비르보다 비임상 실험에서 오히려 더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임상 3상의 좀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플라딘이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이 됐을 때 가장 강력하게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종목이 보령제약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팬데믹 상태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 여파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한 가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잡히지 않아서 코로나 치료제의 어떤 승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아까 제가 라파스의 좀 후속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초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치매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라파스가 이젠 마이크로 니드를 기반으로 한 도내 폐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령제약과 라파스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DA에서 지금 승인된 어떤 지금 치매 치료제 물질 중에 도내 폐질이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시장 규모만 7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임상 1상은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임상 1상이 성공이 됐을 때 도내 폐질의 특성상 바로 제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내 폐질 치료제, 패치제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제품화가 가능하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보령제약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치매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또 정부 정책이라든지 차기 대권 후보자들의 어떤 정책으로도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치매 치료제 또 코로나 치료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보령제약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책으로도 묶일 수 있길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차트 보면서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를 한번 잡아볼 차례예요.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일단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한번 유증이 나왔었는데요. 그에 따른 악재가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R&D 투자와 또 신약 개발을 위해서 유증한 이후에 안정적인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를 필두로 시총 상위 대형 제약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 수급이 다시 한번 중소형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동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좀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16,300원 라인대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7,000원을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돌파 시에 22,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령제약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또 네.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 좀 신선한 섹터가 첫 번째 나와줬어요.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두 번째 섹터도 살짝 좀 신선한 섹터이긴 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반도체 소재랑 또 그리고 부품 관련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네. 이번에는 반도체 장비 관련된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소부장이 다 나와줬네요. 네. 반도체 장비 오늘 두 번째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네, 매니저님의 오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보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뭐 선별적으로 오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틀 동안 또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리면서 시장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시총상이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좀 수급이 쏠렸을 때는 오히려 중소형 IT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온다고 지금 따라 붙기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IT 종목들 또 소부장 관련 종목에 내 차례를 좀 기다리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반도체 장비 관련 섹터에서 또 선별적으로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위치 잘 잡고 들어가서 네. 좀 나의 타겟이 왔을 때를 기다리자 뭐 이런 전략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럼 반도체 장비주 내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지금 시점에서 나이스일까요? 네, 일단 뭐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SK 향 매출이 굉장히 돋보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은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공개해 네. 주셨습니다. 그럼 장비주 내에서는 이 정도면 대장주가 네, 맞습니다.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현재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현재 4.76%, 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15,40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향에서 굉장한 매출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이 부분 잘 짚어주세요. 네, 일단 뭐 주성 엔지니어링은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고원전 증착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네.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가 주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 향 매출이 굉장히 돋보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전공정 증착 장비 관련해서 SD CVD 반도체 제조 장비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성 엔지니어링의 제조 장비의 어떤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디램이라든지 또 낸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라인까지 또 이제 확대가 가능한 번용 장비까지도 제품군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이제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뭐 반도체 장비랑 뭐 디스플레이 뭐 소재 관련 종목들과는 다르게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산업에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웨이퍼를 원료로 한 또 이제 반도체 또 태양광 전지 그리고 태양광 장비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국내외 고객사 확보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또 올해 하반기부터 좀 빠르게 실적으로 좀 찍힐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 또한 매출이 좀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반등폭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네. SK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끝났을 때 바로 이제 중소형 IT 또 그리고 특히 SK 하이닉스 향 매출이 굉장히 돋보이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을 가져왔습니다. 네, 우량주로의 수급이 이제 중소형주 네. 쪽으로 내려왔을 때 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볼 예정이세요? 네, 일단 뭐 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다른 네. IT 소부장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의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이 이제 16,200원 라인대인데요. 16,200원 라인대를 좀 소화를 했을 때 시장에서 좀 강한 수급이 좀 붙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를 일단 17,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13,800원을 말씀드렸었는데 14,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2차 목표가는 18,5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까지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주셨네요.
네, 오늘도 네. 새롭게 두 가지 종목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더 많은 이야기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무료 방송 대기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관련해서 연이어 지금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 관련 종목들보다는요, 좀 기술력이 입증된 VR, AR 또 그리고 XR 관련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들만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된 핵심 수혜주 장 끝나고 4시 30분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 옥석 가리기 필요하신 분들 오늘 4시 반에 무료 방송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